한 노동자가 파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타까운 사고, 그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일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그 본질을 둘러싼 아주 깊은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4월 20일 시위 현장. 그리고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날입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32분이었어요. 2.5톤 트럭 한 대가 파업 중이던 노조원 3분을 덮쳤고 결국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순간이죠.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극이 벌어졌던 그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바로 대한민국 진주에 있는 CU 편의점 물류센터 앞이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쌓여왔는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비극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아주 지독한 대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협상 테이블을 둘러싼 싸움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4월 5일에 파업이 시작됐는데 심지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이나 만나자고 했는데 회사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갈등이 결국 터져버린 거죠. 자, 그럼 이 갈등의 진짜 핵심,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과연 누가 진짜 직원인가? 모든 논쟁은 사실 이 트럭 기사님들을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바로 이 정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특수고용직, 줄여서 특고라고도 부르는 이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좀 복잡한데요. 서류상으로는 이분들 개인 사업자예요. 1억 원이 넘는 트럭도 자기 돈으로 산 자기 재산이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정해준 배송 시간에 칼같이 맞춰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바로 페널티를 받아요. 사실상 회사 직원하고 다를 게 없이 통제를 받는 거죠. 이 애매한 지위,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입장에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노조 쪽은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 다 하고 규칙 정하는 원청, BGF 리테일이 진짜 사장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랑 직접 대화해라 이거고요. 반면에 회사 쪽은 법적으로 당신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소속이다. 우린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이 법적인 회색지대가 대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정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조차 처음에는 이분들을 소상공인이라고 불렀어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 표현에 노동계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죠. 이 한 단어만 봐도 이분들의 지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논쟁적인지 딱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법적 논쟁은 잠시 내려놓고요. 이 기사님들이 도대체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들이 매일 마주하는 운전석에서 바라본 현실은 어땠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70시간. 이게 이분들의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 아득하게 뛰어넘는 숫자죠. 이걸 하루로 계산하면요, 평균 13시간 이상을 일하는 건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물건을 싣고 내리고 또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들은 노동시간으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몸이라도 아파서 하루 쉬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이건 사실상 아파도 쉬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은 좀 올랐을까요? 지난 8년간 연평균 임금 인상률은 고작 0.8%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물가는 평균 2%씩 올랐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월급이 깎인 셈이에요. 그래서 유병원 노조 간부의 이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는 겁니다.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이 모든 숫자들을 관통하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이었던 거죠. 더 잘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시간순으로 돌아와서요. 그 비극적인 사고가 터진 이후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20일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정부 장관이 현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22일 마침내 교섭에 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흐름 뭔가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파업까지 해도 굳게 닫혀있던 그 대화의 문이 한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정말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겨우 열렸습니다.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씁쓸한 아이러니죠. 하지만 이 사건, 그냥 진주라는 한 도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사회 전체에, 아니 전 세계에 던지는 더 큰 질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특수고용직이라는 문제는요, 정확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회사가 직원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통제하면서 왜 그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과 보호는 해주지 않는가? 진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바로 이 현재 경제가 가진 모순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일하는 방식, 고용 형태는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